원장님 지금 40대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직 40 안 됐어요. 만으로 40 안 됐습니다. 네. 40대 초반이시나요? 아니, 만으로. 네, 그쵸. 30대 후반이에요. 만으로 아직 40 안 됐다니까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젊으셨을 때 30대 초반 그럴 때 안에서 후회하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비트코인 안 산 거? 네. 비트코인 그때 샀으면은 지금 열심히 은퇴하고 여기저기 세계를 또 떠다니면서 저는 20대 때 젊다 보니까 제 피부를 믿고 피부 관리에 신경을 안 쓴 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아, 그거 좀 안 좋죠. 저는 원래 성형외과는 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얼굴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관심도는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제가 닥터가 됐다고 하면요. 고등학교를 해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태국 가서 친구들 만나면은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성형외과 한다고 했어. 그때는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관심이 있던 것만큼 관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진짜 제대로 안 씻어가지고 막 축구 되게 좋아했거든요. 1년 내내 여름인 나라에서 매일매일 365일 축구를 했어요. 근데 그 땀 풀린 채로 제대로 안 씻고 바로 일상생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트러블 같은 게 많이 나고, 트러블이 나니까 뭐가 날까요? 여드름 흉터가 나겠죠?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제대로 그걸 관리 안 해서 40대가 거의 다 돼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네.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아직 40대 아니시잖아요. 그쵸. 40대 돼가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확 늙는다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20대 때부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늙는 걸 느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30대가 되면서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해요.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30대가 되면은 노화가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얼굴이 왜 늙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해외에서 강의를 하면은 에이징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나이가 왜 드는지, 나이가 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일단 첫 번째는 뼈가 흡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얼굴 윤곽을 딱 예쁘게 갖고 있다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뼈가 이제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얼굴을 지탱해주던 기둥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크게 보는 기둥이 뭐예요? 광대, 턱이죠. 이게 피부를 끝에를 지탱해주잖아요. 일종의 큰 기둥이에요. 메인 기둥. 메인 기둥인데 얘가 흡수되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이 피부를 지탱해주는 게 없으니까 밑으로 흘러내리죠. 그래서 고래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노화. 제가 요즘에 피부 설명하면서 페이셜 피트니스 맨날 얘기하잖아요. 얼굴 운동하라고. 얼굴 운동을 하는 거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얼굴 운동을 안 하면은 근육이 노화되니까 근육이 늘어져요. 밑으로 축 처져요. 근육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 긴장도가 있으면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요, 짧아 보여요. 근육이 이제 단단해지고 이제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도 짧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얼굴에 또 근육에 뭐가 있냐면은 근육을 덮는 근막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약화되면은 근막도 노화가 돼요. 그래서 피부를 잡아주는 힘 자체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피부가 밑으로 처지게 되죠. 세 번째는 지방 변화. 지방 변화가 뭐냐면은 우리 지방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물퉁물퉁해지면서 주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피부의 노화. 우리가 가장 직격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있는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콜라겐 이런 섬유들이 감소해요. 그러면서 피부층이 얇아지고 느슨해지게 되면서 얼굴이 전반적으로 훅 내려오면서 우울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화를 느끼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요, 30대 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30대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실제로 우리 콜라겐은요 20대 중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20대 중반에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래프가 있으면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쭉 올라갔다가 이때부터 중단이 돼요. 이게 조금씩 줄거든요. 근데 이때가 되면 우리가 눈치를 채요. 그러니까 이때는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이때까지는 눈치를 못 채요. 티가 별로 안 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30대 됐을 때 피부가 이렇게 처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30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퍼센트를 잃었을 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게 콜라겐의 그래프이지만 성장 호르몬의 그래프예요. 성장 호르몬은 키 크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있는 세포들의 성장도 같이 시켜줘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피부의 노화가 더 빨리 일어나고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햇빛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20대는 버틸 수가 있는데 30대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를 더 빨리 직격탄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해외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HGH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주물을 외부에서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그런 식으로 호르몬 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번은 또 뭐가 있냐면요, 노화 단백질의 발현 증가가 있어요. 우리 노화를 유발하는 단백질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몇십 가지가 30대
30대 때부터 발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노화가 직접적으로 과학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의 발현이 왜 노화를 유도하냐면요,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가 어떤 신호를 보내요. 그럼 그 신호가 단백질을 발현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럼 그 단백질이 발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이 분비되다든지 우리 몸의 기능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노화 단백질이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대 때부터 노화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피부의 변화입니다. 피부의 변화가 어떤 게 있냐면요, 피부 세포의 턴오버라고 해가지고 피부 장벽, 표피층은요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4개 층이 위로 점점 밀어내면서 새 피부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발라요? 레티놀을 바르죠. 레티놀을 왜 바르냐면은 피부의 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레티놀을 바르는데 그 피부 분화가 30대 때부터 늦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티놀은 30대 때부터 바르기 시작해야 된다. 피부의 분화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플러스 추가해준다면은 지방의 분포. 지방은 아까 뼈처럼 얼굴을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필러 대신 지방 이식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젖살 빠진다고 하죠. 지방 빠져요. 근데 지방이 젖살이 빠져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방이 빠지면서 나이가 확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는 또 어떤 지방이 있냐면요, 피부를 재생해주는 지방이 많이 있어요. 지방이 적당하게 있어야지 피부 재생이 됩니다. 지방이 없는 사람들은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노화가 더 빨리 와요. 그래서 마른 사람들이 노화가 훨씬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없는 사람 중에 노화가 제일 빨리 직격탄을 사람 누구예요? 보디빌더. 보디빌더 어떻게 해요? 얼굴 확 늙었죠. 지방하고 수분이 쫙 빠지니까 주름들이 쫙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감소하게 되면서 얼굴이 울퉁불퉁해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30대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제가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게 뭘까요? 레티놀이에요. 30대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가 레티놀입니다. 우리 피부 분화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얼굴에 노화된 세포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피부에 절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분화도를 증가시켜서 피부가 재생될 수 있게끔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해줄 수 있는 거는요, 비타민C. 햇빛에 의해서 손상을 받잖아요. 그게 20대 때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 호르몬이 약해지니까 피부 재생할 능력이 떨어져요. 방어막 약하잖아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 약해져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고, 비타민C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계속 섭취하고 바르라고 하는 이유가 얘가 콜라겐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콜라겐을 만드는 시술을 했다. 근데 비타민C가 없어서 콜라겐 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있어야지 콜라겐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일단 핵심 성분이고요. 세 번째는 바르는 제품보다는요, 림프 마사지. 얼굴 마사지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30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림프 순환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얼굴이 약간 붓거나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경로가 많이 약해지면서 노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림프 마사지를 조금씩만 해주게 되면은 순환을 촉진을 시키면서 노폐물들의 순환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어서 노화를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운동. 운동은 두 가지겠죠? 얼굴, 몸. 어찌됐든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몸에 이제 근육량을 늘리고 순환을 증가시켜야지 몸이 이때 건강해지는 거고요. 얼굴은 근육 노화된 데잖아요. 얼굴 근육 운동 조금씩 해주세요. 그래서 중안면과 이마라든지 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운동을 시켜주면은 노화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나중에 하는 것보다 어쨌든 미리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갖고 있을 때 운동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나중에 잃어가지고 하면은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리고 근육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있는 거를 지키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30대 때부터 미리 지켜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저는 딱 추천을 드리거든요. 30대 때부터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은 노화를 많이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화가 걱정되거나 아니면 노화가 이미 어느 정도 좀 진행된 안타까운 30대들에게 추천해줄 수 있는 시술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를 보면서 느끼시면 돼요. 제 첫 영상과 지금 보면은 얼굴 형태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달라져 있을까요? 시술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저는 통증에 약하기 때문에 아픈 시술 잘 못해요. 저 울서마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저는 써마지는 아예 시작도 안 했고요. 울세라는 한 50샷 받다가 나는 이거 맨정신에 못하겠다 싶어서 아예 안 했어요. 그럼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건 뭐냐면은 딱 두 가지 제일 많이 해요.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얼굴이 많이 무너진 사람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조금 무너진 사람은 이거 안 해도 돼요. 콜라겐 시술. 얼굴에 콜라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걸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PDO, PCL, PLLA, PDLLA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거 다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부스터들인데 저는 여기서 이거를 가장 많이 하기는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제일 안전하다 생각해서. 왜냐면 얘만 유일하게 액체화돼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가루예요. 얘만 액체예요. 그래서 가루가 액체가 왜 다르냐면은 액체화돼 있기 때문에 잘 분포가 되고 잘 퍼진다. 그리고 결절과 같은 부작용이 안 생긴다. 저도 물론 아직까지는 이거 많이 쓰긴 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요. 환자들이 고객들이 찾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 저희 병원에서 결절 나신 분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제 시술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결절이 나지 않게끔 제품을 제가 믹스나 이런 걸 배합을 잘하는 거예요. 물론 시술도 중요하지만 근데 저희 부원장님도 시술을 하잖아요. 그래도 결절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안전하게 배합을 하니까. 이건 병원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콜라겐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고요. 거기에 더해서 리프팅 레이저를 많이 합니다. 저는 주로 올타이트 가장 많이 해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에너지를 통증 없이 넣을 수 있어서. 저는 통증 약하다고 얘기했죠. 최대 파워로 돌려요. 그래도 통증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파워로 출력을 해놓은 장점은 뭐냐면은 온도 조절을 통해서 깊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깊은 곳을 하고 싶다. 그럼 에너지를 제일 높인 다음에 깊은 층을 타겟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표면까지 타이팅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표면 쪽에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두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타이트를 가장 많이 해요. 그리고 얘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아요. 저는 제 손이 귀찮고 시간 오래 걸리고 아픈 거 되게 싫어해요. 약간 효율충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충이기 때문에 올타이트를 많이 합니다. 물론 써마지 나쁘지 않아요. 써마지 좋아요. 통증 없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저는 써마지 했을 거예요. 명품이니까. 써마지는 그만큼 좋기는 합니다. 근데 오래 걸리고 통증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주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기계값도 비싸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해요. 그러면 가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올타이트는 그렇게 안 비싸고요. 요거는 조금 비싸요. 이거는 주사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있지만 그래도 막 접근을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올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되게 쉬워요. 30대 때 진짜 하시면 좋은 시술이긴 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받아도 이제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선을 줄 것 같아요. 얼굴이 무너졌으면요, 둘 다 노화가 많이 안 됐다? 얘는 좀 나중에 해도 돼요. 제가 나이가 30대 되면서 지방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방이 빠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레이저를 이제 변화시켜야 돼요. 지방이 많이 빠진 분들은 올타이트, 지방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얼굴 윤곽을 잡아야 되는 분들은 온다도 통증 어느 정도 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올타이트보다 지방 파괴에 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온다 하시는 게 좋고요. 지방이 없으신 분들은 올타이트 하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30대 때 또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 나이를 넘어가면 효과가 떨어져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드름 흉터 제거. 이게 스카잖아요. 스카는 섬유화된 곳이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옵니다. 피부 자체가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가 많으면은 노화가 더 빨리 와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 있으면은 왜 30대 때부터 해야 되냐? 아직까지는 그나마 재생 능력이 있으니까. 20대 때부터 물론 하는 게 좋죠. 근데 이미 늦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그러면은 최소한 30대 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피부 내구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생 능력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 있는 30대 때 마지막 마지노선인 거예요. 40대 넘어가서 시작하면요, 잘 치료가 안 됩니다. 재생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있는 분들만. 왜냐면 여성분들은 사실 여드름 흉터 있는 경우 많이 없거든요. 주로 남성분들이 있지. 그래서 남성분들 여드름 흉터 있는 분들 많을 건데, 그런 분들은 이때 관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30대 때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집에서 기초 케어부터 조금 더 나은 효과를 위한 병원 시술에 뭐가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30대가 돼가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